여러분들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의 친구나 지인분들을 통해서 얼굴만 보고 믿고 보험 가입하셨겠지만 정말 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본 적 없으시죠? 가입 후 10년, 20년 뒤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봤다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보험이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 바로 잡는 게 쉬울까요? 몸은 아프고 챙겨 먹는 약 때문에 표준체 보험은 가입도 안 되고 유병자 보험으로 비싸게 다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월 10만원씩 내는 보험료를 20년간 낸다면 2,400만원이 되는데요. 준중형차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2,400만원짜리 물건을 그렇게 쉽게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보험은 너무도 쉽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400만원짜리 물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실 건가요? 차를 사실 때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사시겠죠. 보험도 그렇게 가입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1,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2008년도 이전 과거에는 1,3종 수술비를 판매했었고요. 그리고 생보사 약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2010년도 후반부터 1,5종 수술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회사들은 1,5종 수술비를 단종시키고 1,7종 수술비를 판매했고요. 최근에는 1,8종 수술비와 1,9종 수술비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수술비 숫자를 늘려가는 걸까요? 더 좋아지기 때문일까요? 단순하게 숫자가 크니까 더 좋은 거구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진짜 이건 착각입니다. 해당 수술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됩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얘기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에요. 다빈치 로봇 수술, 하이프 수술, 맘모톰 수술 등 다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가 없고요. 현재 약관에는 없고 앞으로 나오게 될 신의료기술과 치료들 그리고 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신의료기술 수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신기술 수술이 급여 수술에서 비급여로 바뀌는 경우 현재 약관에는 없지만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지급하는 수술 이걸 다 보장받고 싶다면 1,5종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 특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것과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금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보장받는 보험이에요.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요. 정도에 따라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정지출비, 대출, 양육비 등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질병 사망 5천만 원을 80세 만기로 준비하면 40세 남성 기준 무려 81,748원을 내셔야 돼요. 80세 이후에 사망하면 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사망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사망금 1억인데 37,000원입니다. 보험료가 확 줄어들었죠? 20년 납 70세 만기로 만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왜 만기를 줄였을까요? 자녀가 성장기 때 사망하게 된다면 혼자 남겨질 배우자에게 재정적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자녀가 20대라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 리스크만 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보험금은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쉽게 가입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에요. 간병인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간병인은 체증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2023년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하루 9에서 11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고 하루 11만원에서 13만원 미만이 24%,
하루 7만원에서 9만원 미만은 22.5%, 하루 13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은 14%, 하루 15만원 이상은 2.8% 순이었습니다. 15만원 이상은 고작 2.8%예요. 그런데 지금 간병비 비용 평균 15만원이잖아요. 지금 15만원으로 가입해서 간병인 쓰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15만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못해도 가입 후 5년부터 간병비가 올라갑니다. 5년 뒤 2배로 뛰는 것도 아니죠. 보통 5년 뒤 10에서 20% 오릅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보험료는 더 받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5년 이상 간병인 보험을 유지할까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병 트렌드는 또 바뀔 거고 거기에 맞는 상품이 나올 테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간병인 보험은 갱신형만 있었죠. 그때 가입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비갱신형으로 나왔다고 재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증형으로 가입한다? 나중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로 재가입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간병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를 발표했고 이용 환자를 22년 200만 명에서 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24년에서 27년 사이 총 10조 6,877억 원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런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들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비싸게 가입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신다면 체증형 말고 일반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병력이 있으면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고객님이 있었는데요. 다른 설계사분에게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돼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설계안을 보면 모든 특약이 유병자 보험으로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는 19만 7,690원입니다. 비싸긴 하네요. 근데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혈관에 관련된 약만 복용 중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혈관 질환과 관련 없는 보장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암에 대한 보장은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고혈압, 고지혈, 당뇨로 약을 먹더라도 암은 일반 보험으로, 뇌심장 관련 보험은 유병자로 따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 방법인데요. 처음부터 암보험을 건강체로 가입하셨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 합쳐서 월 15만 1,799원입니다. 처음 가입했던 유병자 보험보다 약 4만원 정도 저렴해지죠. 유병자로 전부 가입하면 1년 동안의 납부 금액은 48만원, 20년 동안은 무려 960만원 이상을 더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 아닐까요? 이것 외에도 디스크나 골절, 상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암보험만큼은 건강체로 가입이 되니까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암 따로, 뇌, 심장 따로 이렇게 가입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해감 진단비입니다. 고해감 진단비는 몇 가지 특정 암만 보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백혈병, 림프암, 뇌암, 췌장암, 식도암 등이 보장됩니다. 사실 고해감은 백혈병 때문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는 넣는 특약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일반암 진단비에 고해감도 포함이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약관을 보면요. 전이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갑상선암이 전이돼서 림프절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본다는 거죠. 즉 전이암은 보장이 안 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무조건 원발암이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고해감 진단비는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재진단암 진단비는 1,000만 원을 받기 위한 게 이 정도예요. 암에 진단받았다고 해서 바로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재진단암 진단비 가입하실 바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라도 더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시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가입해서 암 치료에 대한 걱정을 줄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도 아니고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보험은 지출 소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이나 보험을 이것저것 다 넣어서 과하게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보험의 전반적인 검토나 리모델링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김영웅의 보험노트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 혹은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1:1 상담방을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보험 컨설팅 및 견적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말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는 또 저렴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